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예전보다 성기가 작아진 것 같아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당연히 그런 거겠지 하면서 속으로만 고민하시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성의학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미국에서 성의학과 남성 노화를 연구한 뒤 지금은 한국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 상담하고 치료하며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7세 최영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보다 너무 작아져서 아내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 그리고 혈류 개선 식단을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와 자신감의 회복은 분명히 느끼셨고 부부 관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성들이 진짜로 선호하는 크기 그리고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관계 기술과 회복 전략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는데 문득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 왜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비밀로 삼았던 그 불편한 감정.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더 크게 불안해하며 그 결과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아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 괴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길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즉,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효과와 심리적 불안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여 뿌리가 살에 묻히고 혈류가 약해져 단단함이 떨어지면서 거울 속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마치 몸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죠.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변화를 방치하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불안은 곧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감이 무너질수록 관계를 피하게 되고 몸은 더 위축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악순환시키는 순간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온 65세 한 어르신도 처음엔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조금 줄이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 3개월 만에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에 대한 불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인식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 속에 갇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부분일 때는 충격이 더 큽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되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길이가 줄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길이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60대 이후에도 이완 씨 길이와 발기 씨 길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느낄까요? 그 이유는 굵기와 단단함, 그리고 보이는 효과에 있습니다. 혈류가 예전 같지 않으니 발기가 덜 단단해지고 해면체 조직이 팽창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굵기가 조금 얇아집니다. 여기에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성기의 뿌리가 살에 묻히듯 들어가 버려 실제보다 더 짧아 보입니다. 즉,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숨은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이후 매년 1% 정도 줄어들어 60대가 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발기의 강직도와 회복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숫자가 조금 낮아지기만 해도 자신감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늘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아무리 봐도 작아진 것 같다는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측정해 보니 길이 자체는 젊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굵기와 발기 지속력이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체중 감량과 하체 중심 운동, 그리고 혈류 개선 식단을 권했습니다. 단 3달 만에 뱃살이 줄면서 성기의 기저부가 드러났고 본인은 정말 달라졌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크기보다 자신감과 체형이었죠. 이처럼 60대 이후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 호르몬, 근육, 체형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책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수술을 한다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리적 요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면 실제 기능까지 위축됩니다. 심리적 불안은 호르몬 분비에도 혈류순환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되찾으면 신체는 놀랍게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성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리와 습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줄어들었다는 절망이 아니라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 근육, 뼈, 심지어 뇌의 자신감 회로까지 모두 관여합니다. 30대 이후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해 60대에 접어들면 20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62세 한 환자분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없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느끼던 자신감 저하, 무기력, 크기 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다행히 식단과 수면,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고 6개월 후에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류의 문제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근육 운동이 아니라 혈액이 순간적으로 모여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충분한 혈액이 유입되지 못해 팽창감과 단단함이 떨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바로 이 혈류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가 만난 67세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사실 길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니 팽창력이 줄어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 개선과 함께 매일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놀랍게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거울 속 모습도 달라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순환을 바꾼 것이죠. 세 번째는 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성기를 구성하는 해면체 조직은 풍선처럼 혈액이 들어와야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직이 굳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풍선이 새 것일 때는 팽팽하게 잘 부풀지만 오래된 풍선은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예전 같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생활 습관으로 속도를 늦추고 효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만으로도 조직의 유연성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를 좋아하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와 실제 여성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크기 자체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평균적인 길이는 약 12에서 13cm, 그리고 둘레는 약 11에서 12cm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한국 남성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미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교입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거나 왜곡된 영상과 정보 속 기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파트너 여성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불편하다. 길이보다 굵기가 안정감을 준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배려해 주느냐. 제가 상담했던 한 58세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크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적당한 크기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크기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힘들어했는데 사실 저는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여성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크기보다 배려, 소통, 그리고 관계의 질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너무 큰 성기는 여성의 골반 구조에 맞지 않아 불편감이나 통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크기는 혈류와 자극이 균형 있게 작용해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크기가 더 선호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압도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굵기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충분한 전이와 배려, 소통입니다. 다시 말해, 크기라는 물리적 요소는 관계 만족도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크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미 평균 이상이며 여성들은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기 변화의 원인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야 하나? 수술밖에 답이 없나? 라고 묻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활 습관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 중심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 하체일까요? 성기로 가는 혈류는 결국 다리와 골반을 지나갑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기 쪽 순환도 개선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2030분만 빨리 걸어도 다리 근육과 혈관이 활성화되면서 혈류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64세 환자분은 혈류 문제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매일 저녁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였더니 2달 만에 혈압도 안정되고 스스로 몸이 다시 반응한다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성기의 뿌리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이 바로 이 골반적근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기의 각도와 단단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사이즈감이 개선된 것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12주 동안 케겔 운동을 실천한 60대 이상 남성들이 발기력, 지속력, 심지어 시각적인 크기 개선까지 경험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 중간에 잠깐 멈추는 힘, 그 힘을 하루에 3세트, 한 세트당 10초씩 주는 겁니다. 양치하면서,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 작은 습관입니다. 아침 햇빛 쬐기 비타민 D 합성은 호르몬 분비와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의 80%가 분비됩니다. 금연과 절주, 니코틴과 알코올은 혈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적입니다. 체중 관리단 OKG만 감량해도 묻혀있던 성기의 기저부가 드러나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6세 남성은 술을 줄이고 아침 산책을 시작하면서 단 3개월 만에 아내에게 예전보다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숫자보다 자신감의 회복을 더 크게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성기 건강과 자신감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약도 수술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근육을 단련하고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몸의 변화는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곧 혈액이 되고 혈액이 호르몬을 움직이며 호르몬이 다시 몸 전체의 활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이 곧 약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굴, 새우, 깨 같은 해산물에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죠. 실제로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정도로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65세 한 환자분은 매일 저녁 굴을 2~3개씩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2개월 만에 피로감이 줄고 아침 활력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발기도 단단해지고 크기도 살아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단 하루 한 줌 정도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석류,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식품은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석류즙을 매일 마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혈류 개선 효과를 체감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하루 한 잔의 석류, 한 접시의 채소를 습관화하라고 권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과도한 당분은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달콤한 음료와 기름진 패스트푸드는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호르몬 분비를 망가뜨려 활력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의 80%는 수면 중에 분비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마다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다면 호르몬 분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63세 환자분은 식단만 개선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패턴을 바꾸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아침 20분씩 햇빛을 쬐면서 채소 위주의 식단을 병행하자 석 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졌고 스스로도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먹어야 할 음식 해산물, 견과류, 과일, 채소, 피해야 할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단 음식, 보너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혈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막고 알코올은 장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술 한 잔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자신감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크기 변화의 원인과 회복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만족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아내가 만족할 것 같다는 불안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 여성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보다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대화와 분위기가 만족을 만든다. 충분한 전이가 있으면 크기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즉, 크기는 관계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소통과 배려, 전이의 충분함, 안정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하기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분위기 만들기 조명, 대화, 작은 스킨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표현 손, 입,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 교감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부부의 경우 남편은 내가 작아 보여서 아내가 불만일 것이라며 불안해했지만 아내는 크기가 아니라 대화가 없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었던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면 몸도 위축되고 관계도 위축됩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몸과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이걸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 아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당신의 관계는 여전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